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은 9월 27일, 지금 새벽 3시 30분. 지금, 새벽 3시 30분인데, 저녁을, 어제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약간 힘드신 하루를 보냈을 텐데, 어제가 이제 블랙 먼데이였죠. 지수가 거의 뭐 코스닥이 한 5% 빠지더만, 저도 그렇게 코스닥 지수가 5% 빠지는 거는 저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다 월요일날 지수 빠지는 거 보고 종목이 막 10%씩 빠지니까 9% 10%씩. 그러니까 지수가 5% 빠지니까 종목은 두 배를 보는 거, 지수의 두 배를 보는 거거든요, 보통. 그래서 많이 빠진 종목들은 한 10% 넘게 빠진 종목도 많았는데, 뭐 어차피 빠진 건 빠진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왜 블랙 먼데이가 왜 왔는지 이제 좀 제 나름대로 좀 그 원인을 한번 좀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보고, 향후에 이제 좀 희망 회로를 돌려서 우리가 이제 경기도 사이클이고 주식도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주식 시장이 항상 급등이 있으면 급락도 있고, 올해처럼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다음 해에는, 내년에는 좀 좋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어차피 주식시장이나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 차곡차곡 돈을 쌓아놓고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에 주식은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주가가 막 급락하고 그럴 수는 있는데, 적자 기업 말고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다시 주가가 오를 것이다 해서 이번 조정 기회를 위기가 아니라 좀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주식시장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니까, 저는 이제 비둘기파 위주 쪽이니까. 자,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올해가 10년 중에 좀 제일 힘든 시기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도 주식 시작한 지가 제가 주식을 이제 공부하고 한 지가 한 98년, 9년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한 20년 넘었죠. 24년? 24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뭐, 2018년 금융위기도 있었고, 여기 있네, 여기. 2018년 금융위기 때, 그죠? 이때도 지수가 한 18% 빠졌거든. 2018년 금융위기 때가 힘든 시기였어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근데 올해도 상당히 힘든 시기야, 지금. 올해는 지수가 지금, 거래소 지수가 여기 21%라고 하는데 21%가 아니야. 월요일날 빠졌으니까 거래소 지수가 25% 빠진 거라고. 21%가 아니고 월요일날 블랙 먼데이 이거 왔으니까 거래소 지수가 올해 연초 대비 25% 빠진 거야, 지수가. 올해 연초에 2930 정도 됐으니까, 그죠? 지금 2200, 지금 얼마야? 2220이니까 연초 대비 지수가 25% 빠졌어요. 그러면 지수가 25% 빠졌다는 거는 종목은 한 50% 빠졌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든 시기는 맞는데, 이제 앞으로 반등이 나오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빠졌으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는데,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이제 10월달, 좀 있으면 10월이잖아요? 이제 다음 좀 10월이잖아. 그러면 4분기란 말이야, 4분기. 그럼 분기가 바뀌어. 그죠? 분기가 바뀌면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지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현금 있으신 분들은 좀 오히려 길게, 이게 시간 투자. 지금은 시간 투자 관점으로 봐야 돼. 뭐 단기적으로 뭐 많이 빠진 종목 사가지고 뭐 내일 팔고 뭐 내일 모레 팔고, 그거는 각자가 알아서 능력 있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대부분 물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좋은 종목이고 안 좋은 종목이건 대부분 물려 있을 거라고. 물려 있는 게 맞지. 지수가 25% 빠져 있는데 안 물려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근데 결국에는 지금 제가 어저께 한경 방송 가서도 말한 게 뭐냐면, 지금은 어쨌든 시간 투자 관점으로, 좋은 기업들을 시간 투자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물론 단기 트레이딩 잘하신 분들은, 할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좀 좋긴 하지만, 왜냐면 지금 어쨌든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잖아요. 그죠? 금리를 미국 놈들이 지금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올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올리니까 내년에 이거 경기 침체 우려감이 지금 너무 팽배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원인이 되는 건데, 어쨌든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지수가 이렇게 빠진 다음에는 지수가 이렇게 급락이 다운해 다음에는 이렇게 좀 지수가 또 오르는 해도 많을 수 있으니까 올해는 좀 힘든 시기 맞죠. 올해는 지수가 여러분들 힘드실 텐데 그래도 좀 좋은 종목은 시간 투자 관점으로 좀 보자. 어쨌든 또 오른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여러분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적자 종목이 아니고 꾸준히 실적이 꾸준히 돈을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엔 또 오른다. 이걸 봐야 돼요. 가치 투자자 관점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돈을 왜 적자 종목에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기업이 이렇게 각 기업이 있어. 기업 A라는 기업이 있어요. 적자 종목이면 돈이 계속 빠져나가잖아. 그죠? 고간이 비잖아. 고간이. 근데 흑자 종목은 올해 1000억 벌고 내년에 1200억 벌고 내후년에 1300억 벌고 돈이 계속 쌓이잖아. 그죠? 돈이 쌓이는 기업들은 이게 원론적으로는 주가가 조금씩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계속 쌓이고 있고 돈을 고간에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인데 성장성도 있어. 근데 주가가 많이 빠졌어. 이거는 길게 보면은 기회로 봐야 되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적자 종목만 아니면 괜찮다. 근데 여러분이 적자 종목 있으면 빨리 흑자 종목을 바꿔야지.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블랙 먼데이 어저께 블랙 먼데이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하나씩 제가 생각하는 블랙 먼데이 원인을 지금 짚어 드릴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FOMC 후유증이야. 미국 FOMC가 저번 주 있었잖아요. FOMC에서 이 미치는 파월이 점도표 그러니까 이 점도표라는 거는 이제 연준 의원들이 자기들이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예상 금리 경로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참여자들이 연말까지 한 4% 정도로 생각했단 말이야. 기준금리를. 미국 기준금리를 원래 6월, 7월 달에는 우리가 연말에 한 4% 정도까지 기준금리가 오를 것이 요거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번 주 FOMC에서 점도표가 올라갔어요. 연말까지 4.3%에서 4.4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3.25%거든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3.25인데 연말까지 4.4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 1% 앞으로 또 1% 더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좀 멘붕이 온 거야. 사람들이 연 4% 기준금리면 이제 지금 3.25니까 얼마 안 남았거든. 0.75잖아요. 근데 4.4면 이게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앞으로 1%를 더 올려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1% 더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0.75를 한번 올리고 또 0.25를 한번 12월에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0.5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건 예상이야. 예상. 11월 달에 한 번, 12월 달에 한 번 미국이 이렇게 0.5 올리면 1%잖아요. 그럼 얼추 4.4가 맞거든. 아니면 0.75 한 번 올리고 12월 달에 0.25 한 번 올리고 그럼 4.4가 맞잖아. 근데 앞으로 11월 달에 0.75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이 미친 파월놈이 말을 좀 예쁘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말을 예쁘게 할 수 있는 건데 물가가 다시 하락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이상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매파적으로 얘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 인하 없다. 물가가 제일 중요하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물가를 낮출 만큼 충분히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렇지만 앞으로 다음에 얼마를 올릴지는 결정하지 않아. 이건 더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지금. 원론적인 얘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래서 블랙 먼데이 원인, 우리가 과거를 알아야지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거니까 FOMC 후유증이다. 미국 기준금리 점도표 상향. 이게 원인이고
또 뭐 있냐. 제가 볼 때는 공매도 세력, 매도 세력 증가, 윈. 얘네가 이겼단 말이야. 공매도 세력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또 급격한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감, 이게 커.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매도 세력이, 그러니까 매도 세력이 늘어났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어저께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 여러분 실질적으로 어저께 외국인들이 매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개인들 스스로 무너진 거야. 여러분 보세요. 어저께 외국인들은 선물을 8,200억 샀어요. 이거는 반전의 신호야. 어저께 개인과 기관은 선물을 팔았지만 외국인들은 오히려 역발상으로 8,300억을 샀단 말이야. 막판에 더 샀어. 막판에 더 샀잖아요. 8,300억까지 샀잖아. 그죠? 이거는 화요일날, 빠르면 내일, 오늘이구나. 오늘 새벽이니까. 오늘 새벽 3시 30분이니까. 빠르면 오늘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아침에 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약하지만. 외국인이 선물을 샀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을 보세요. 개인만 팔았어. 개인만 겁먹고. 개인도 스스로 멍청한 거. 개인만 2천억을 팔았단 말이야. 왜? 겁이 나니까. 주가가 급락하니까 공포에 질려가지고. 공포에 질려서 매도한 사람 반, 내일, 화요일날 아침에 신용 반대 매매가 자기가 이제 하한가에 팔릴 걸 두려워한 나머지, 신용을 많이 쓰신 분들 있잖아? 신용을 많이 쓴 사람들은 담보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담보비율 130%가 미만인 사람들은 증권사에서 전화 오거든. 증권사에서 직원들 전화를 돌려요. 오후에 이거 빨리 팔으셔야 된다고 전화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용 많이 쓴 사람들이 반대 매매 반, 겁에 질려서 판 사람들 반. 그래서 근데 어쨌든 코스닥도 블랙 먼데이지만 외국인들은 1,200억을 샀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실제로 산 것보다는 공매도를 친 거를 환매수한 게 많아. 이 1,200억은 진짜로 매수했다기보다는 위에서 공매도 친 거를 환매수했다는 성격으로 봐야 되겠죠. 하지만 팔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관도 800억 샀어요. 공매도를 청산해가지고 환매수했다. 개인들은 신용 많이 쓴 사람들이 팔았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결국에는 개인만 판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또 개인들 스스로 무너졌다. 응? 개인들 신용 반대 매물 공포 청산이 이루어졌다. 스스로 무너졌다. 개인들 스스로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개인들 스스로 공포에 질려가지고. 근데 이거는 자의반 타의반인 거야. 자기 돈 갖고 한 게 아니고 증권사 돈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주가가 한 3일 연속 급락하다 보니까 신용이 반대가 나올 걸 두려워한 거죠. 그죠? 요 정도야, 요 정도. FOMC 후유증, 미국의 기준금리 전도표 상향, 공매도 세력이 윈,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감, 공포감이라는 거야. 공포감. 실질적으로는 아니 기업이 삼성전자가 어디 다르고 오늘 달라? 어제 기업하고 오늘 기업하고 뭐가 그렇게 다르냔 말이야. 똑같아. 직원들 다 열심히 일하고 있고 바뀐 건 별로 없어요. 응? 근데 이런 심리적인 이유로 많이 무너졌다는 거지. 심리적인 이유로 좀 많이 짓눌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다음 주면 4분기잖아요. 4분기고 월요일에 개인만 매도했다. 여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다. 반등이라도
나올 시점이다. 그렇죠? 기술적인 반등이라 나올 시점이다.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자면. 자, 보십시오. 근데 이게 지금 뼈아픈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예상이 틀렸어. 저도 지수를 예측한 게 틀리긴 틀렸습니다. 저는 이 2300 있죠. 최소한 2300은 지켜줄 줄 알았어. 그죠? 최소한 2300은 지켜줄 줄 알았는데, 여기를 깨지면서 투매가 나온 겁니다. 2300이 무너지니까 이제 우르르 나온 거야. 그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나스닥이 11,000이 깨졌거든요. 미국에서도 나스닥 11,000이 깨졌고, 다우가 3만선이 심리적인 지지선인데, 다우 3만이 깨졌고, 나스닥이 11,000이 깨지니까, 미국도 매도가 갑자기 툭 나오고, 공매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도 2,300이 깨지니까, 매도가 그냥 쭈르륵 흘러나온 거야.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여기 6월달에 저점 2300이 깨지니까 그냥 공포의 매도가 나온 거다. 그리고 코스닥도, 자 보세요. 코스닥도 6월달 저점 710이잖아요 710 찍고 840, 50까지 갔어. 그죠? 840, 50, 800 이게 50이야 40이야 845죠? 이 정도까지 갔단 말이야. 그죠? 그러다가 다시 빠졌잖아. 그죠? 이게 달라진 게 뭐 있냐고. 달라진 게 뭐 있냐고. 불과 한 달 사이에 기업들이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아까 말한 그런 이유야.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증폭됐다는 거.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것도 하나 얘기가 빠졌구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쪽에서 정치적 리스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전쟁 지속 우려감,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겠지. 그죠? 요거까지도 있어. 그러니까 악재가 많긴 많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근데 반대로 말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끝나주면 증시는 급반등이 나올 텐데, 그죠? 요쪽이 지금 예비군 동원령 내렸잖아. 그죠? 푸틴이 예비군 30만 명 증원했잖아. 그러니까 요게 좀 전쟁이 좀 겨울까지 지속될까봐 그런 정치적인 그 전쟁 리스크, 거기다가 씨발 약재 얘기하니까 끝도 없네. 거기다가 주말에 북한 놈들이 탄도미사일 쐈잖아요. 그죠? 주말에 또 탄도미사일 쐈잖아. 또 동해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자, 악재는 하여튼 많아. 근데 결국에는 이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2월부터 했잖아. 이거 하루 이틀 된 겁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2월달부터 했잖아.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요런 경기 침체 우려감, 그리고 공매도 세력이 증가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수급적으로 보면 공매도 세력이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수급을 보면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거는 뭐야? 주식이라는 건 중기적으로 보면 실적에 수렴하는 건데, 주가라는 거는 실적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매수와 매도의 싸움이잖아. 단기적으로 보면. 그죠? 수급의 싸움인데 결국에는 매도가 이긴 거야. 결과적으로 공매도 세력이 이겼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하지만 크게 기업들이 바뀐 건 없어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이 710에서 730 정도가 깨지면서 투매가 나온 거고. 그죠? 기업들이 갑자기 바뀐 게 뭐가 있겠어. 근데 그 대신 충분히 낙폭이 과대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 정도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낙폭 심한 거는 맞으니까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기술적인 흐름이.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과매도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과매도 구간. 과매도 구간은 맞단 얘기예요. 과매도. 그래서 반등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결국에서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멈추든가, 결국에는 이게 딱히 해결점이 없어. 미국에서 극적한 금리 인상을 때문에 그런 거니까 금리 인상을 멈추든가,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끝나주든가 둘 중에 하나라도 좀 돼야지 되겠죠. 결국에는 개인들 스스로 심리적으로 지금 멘탈이 붕괴된 거야, 내가 볼 때는. 자, 그렇게 보고 바뀐 건 없어. 이건 농담을 삼아서 이렇게 썼나 본데, 주식하기 가장 힘든 달은 몇 월 달이냐? 제롬 파월이다. 주식하기 가장 힘든 달은 제롬 파월이래요. 이 제롬 파월, 그러니까 두 명의 문제야. 글로벌 정신은 두 명의 문제야.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미국에서는 파월이 문제야. 이 피자 들어간 놈들, 이 놈들이 문제야, 지금. 응? 푸틴하고 파월이 문제라고, 지금. 푸틴하고 파월이 문제야, 지금. 미국에서는 파월이 문제고, 반복이다, 반복. 결국에 물가 통화정책 경기의 악순환이다. 이거 누가 써놨는지 참 잘 써놨어, 이거.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올리고, 금리를 올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진다. 악순환이야, 악순환. 이게 선순환이 되려는데 악순환이야, 지금. 이게 파월 이 자식 어떻게 해야, 이거. 이 푸틴 때문에 푸틴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이거 내년에 경기 침체되는 거 아니야? 그래, 우려감이 확산되니까 주가가 폭락이 왔다. 이게 지금 역금융 장세의 기본인데, 그래도 희망 회로를 돌리자면, 이렇게 증시가 올해는 지수가 20% 이상 빠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희망 회로를 돌리자면, 우리가 맨날 뭐 비관적인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뭐 그렇지만 우리나라 지주사들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두산그룹은 요즘에 두산이 오르는 이유는 뭐야?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오르는 거죠. 하나 방산하고 그 태양광 잘 나가고 있고, 롯데지주, LS 이런 기업들은 좀 잘 나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지주회사들이 좀 선방하고 있다. 뭐 이런 두산 로보틱스 뭐 이런 애들 다 어쨌든 실적은 좋아요. 기업들 실적은 좋아. 기업들 실적은 좋은데, LS그룹은 LS전선 뭐 이런 애들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는 하나솔루션하고 하나 뭐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데 잘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수산화 리튬 관련주는 이제 미래나노텍만 좀 관심 있게 보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미래나노텍도 저희는 다 팔고 이제 좀 빠질 때 보는 건데, 지금은 미래나노텍도 이제 많이 이게 15,000원, 16,000원 갔죠. 그래서 다시 빠질 때 봐야 된다. 지금 뭐 지수가 급락하는데 그래서 수산화 리튬 관련주는 미래나노텍하고 에코프로만 좀 조정식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 관심주로 넣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광물 자원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태경 BK, 태경산업도 올랐다가 또 빠졌던데, 태경 BK, 태경산업 요 두 가지는 2차전지에 언제든지 또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태경산업의 자회사가 태경 BK거든요. 근데 뭐 2차전지 최근에 좋은 리포트가 나왔죠. 2차전지 필수 핵심 소재 코코스 독까지 만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태경 BK는 또 배당도 주고 하니까 태경 BK랑 태경산업 요 두 가지는 좀 관심 있게 좀 여러분들이 관심주에 넣어놓을 필요가 있다. 태경산업과 태경 BK. 요런 태경 BK는 또 다시 원위치 왔는데, 어제 블랙 먼데이 때문에 2,300개가 넘는 기업이 빠졌습니다. 근데 2,300개가 넘는 기업이 빠졌지만 옥석 가리기를 해야 돼요. 결국에 좋은 기업들은 또 다시 올라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를 좀 할 필요 있다. 그리고 지금 새벽 4시인데 나스닥 상황을 한번 봅시다. 새벽 4시인데 실시간 나스닥 상황을 보면 지금 원래 나스닥이 아까 마이너스 0.5% 갔거든요. 나스닥이 조금 빨간불이 좀 들어오네. S&P 500 지수는 0.5% 정도 빠지고 있고, 다우는 0.76% 빠지고 있고, 나스닥은 아까 0.5% 마이너스에서 지금 약간 플러스로 약간 전환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빨간불 들어오죠. 나스닥이 결국에는 좀 미국이 나스닥이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어쨌든 지금 미국하고 지금 연동되는 흐름이잖아요. 지금 증시가 우리나라. 그래서 미국이 결국에는 반등이 좀 나와줄 때가 됐고, 미국이 반등이 나와야지 우리나라도 코스닥이나 이렇게 코스피가 반등이 나올 텐데, 어차피 지금 달력을 보니까 10월 달엔 또 우리가 또 월요일 날에 또 쉬는 날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블랙 먼데이는 없어.
그래서 10월 3일하고 10월 3일하고 10월 10일이 월요일날 우리나라가 또 다음 주에 또 보니까 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블랙 먼데이는 이제 없어. 그래서 오히려 좀 증시가 약세장일 때는 이렇게 좀 빨간 날이 좀 있는 것도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다음 달에 이제 4분기가 되니까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고요. 4분기 돼서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있고 마지막 내가 하나만 더 놓자. 내가 열받아가지고 진짜 여기 자 블랙 먼데이 주요 원인 이런 거 있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속 우려가 여기서 하나만 더 쓸게. 내가 열받아가지고 각국 대통령 리더십 부재다. 미국은 바이든 얘 약간 치매 걸린 것 같아. 바이든 리더십 부재. 한국은 윤석열 리더십 부재인데 이게 바이든 얘가 나이가 지금 몇이에요? 지금 거의 80 가까이 되지 않았어? 지금 70 몇 살이죠? 70 몇 살이죠? 지금 거의 80살 가까이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이가 늙어서 그런지 기력이 쇠해서 그런 건지 옛날에 트럼프 때 보세요. 트럼프 때 보시라고. 걔 나이가 또 젊으니까 트럼프를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트럼프 때 보면은 주가 빠지면 지랄지랄 하잖아. 트럼프 야 주가 빠지니까 야 주가 빠진다 씨발 미국 연준한테 야 금리 내리라고 막 지랄지랄 하고 성격이 걔는 좀 화끈한 건 있었잖아. 그러니까 걔는 리더십은 있었어. 트럼프는. 그래서 트럼프 때 주가가 되게 좋았잖아요. 성격을 지랄 맞아도. 근데 바이든은 뭐가 문제냐면 신경을 안 써. 유가가 빠지든 말고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전쟁이 일어났으면 전쟁을 좀 중재해야 될 거 아니야.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중간에서 중재를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중재도 안 하고 우크라이나 막 더 싸우라고 이 무기 지원해주고 있고 금리는 바이든한테 경제정책은 바이든이나 이쪽한테 맡겨버리고 있으니까 리더십이 부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부족하니까 공매도 세력이 증가하잖아 지금. 뭔가 이게 리더십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이렇게 좀 중간에서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늙은 사람이 그래서 늙은이들을 뽑으면 안 돼. 대통령이 너무 나이 많은 사람 뽑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 뽑아야 돼 지금.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전혀 지금 미국도 리더십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지금. 응? 미국 봐봐 지금. 미국 봐봐. 미국 봐봐 지금. 나스닥 봐봐. 미국 나스닥 보세요 지금. 미국도 리더십 부재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나스닥 꼬라지 보세요. 얘네들도 지금 여기야. 그 대신 여기서 이제 지지선이 한 1,500원, 600원 강력한 지지선이 또 있거든 여기가. 그래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1,500원, 600원 강력한 지지선이란 말이야 지금. 지금 말하다 보니까 화딱지가 나네 지금. 말하다 보니까 화딱지가 나. 자, 그리고 광물의 시대다. 지금 광물의 시대야. 그래서 제가 태경산업이나 태경 BK LX 인터, 포스코 인터, 천연가스 관련주는 포스코 인터 이런 건 지금 괜찮아요. 지금 다시 또 좋은 구간이 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자원 관련 주식들은 좋아요. 길게 봐도 나쁘지 않아. 돈을 잘 벌고 있잖아 지금. 매장량이 부족하고 자원의 편제성 다 필요하고. 동우산업 같은 거는 조금 최근에 흐름이 좋더라고요. 동우산업 같은 흐름이 좋더라. 그리고 지금은 길게 보면 중국이나 일본한테 수입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단 말이야. 소재나 부품을 중국이나 일본 놈들한테 어쩔 수 없이 수입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건 만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 중에서 중국 수입 의존도가 수산화 리튬이 거의 7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한대요. 수산화 니켈은 또 56% 수입하는데 중국한테. 수산화 코발트는 88% 수입한대. 그러니까 수입선을 다 변화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수자나 리튬 관련주는 이제 미래나노텍으로, 그래서 미래나노텍이 많이 오른 거예요. 미래나노텍 그래서 봐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조정시에 좀 많이 빠질 때는 다시 봐야 된다. 근데 뭐 지금 다 물려 있어서 여러분들 현금이 별로 없겠지만 조정시에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미래나노텍, 에코프로 뭐 이런 애들,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런 애들, 코스모 화학 뭐 이런 애들. 그리고 지금 이거 됐고, 아니 이거 의류 OEM이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면 미국 놈들도 옷을 사 입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옷을 미국 놈들이 사 입는 거예요. 영업무역, 한세실업 이런 애들 환율 수혜주지. 의류 주식들은 수출을 많이 하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년 1분기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4.5%까지 갈 가능성이, 이거는 유력하지. 근데 이건 아직 몰라. 또 이거 좀 경기가 침체되면은 또 미국 놈들은 또 금리를 또 내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 확실한 건 아닌데, 어쨌든 연말까지 한 4에서 4.5% 정도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미국의 기준금리 연말에 한 4.0에서 4.4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연평균 40% 성장하는 완전 자율주행, 이쪽은 자율주행은 제가 맨날 자율주행 로봇 인공지능 얘기는 맨날 하도 얘기하잖아. 근데 자율주행 이거 정책 저번 주인가? 정부에서 자율주행 로드맵 발표했죠. 앞으로 2025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버스나 셔틀을 출시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2025년에는 완전 자율주행 버스 같은 게 돌아다닐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 관련 주식들은 좀 볼 필요가 있고, 워낙 많아요. 많은데 하여튼 그쪽은 좋다 얘기예요. 지금 뭐 제가 좋게 보는 거는 뭐 굳이 얘기하자면 DY나 코리아 FT, DY 어쨌든 전자지도 관련 주식 중에서는 뭐 파인 디지털 같은 거. 자, 어쨌든 전 세계 자율주행 물려도 이쪽에서 물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죠? 물려도 산업이 성장하는 쪽에서 물려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지 더 빠져나오더라도 더 빨리 빠져나오고 올라갈 때 더 빨리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물려도 이쪽에서 물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율주행, 인공지능, 반도체, 아니, 그 대신 적자 종목 사는 얘기 아닙니다. 자율주행 주식들도 워낙 적자 종목이 많아. 근데 잘 골라야 된다니. 자율주행도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뭐 살 거란 얘기. 제가 보면은, 이건 카메라 쪽은 이쪽도 이쪽인데, 저는 이제 맨날 얘기하는 게 어버 반도체 KC잖아. 그죠? 기판에서는 해성 DS. 요런 애들 해성 DS 실적 좋으니까. 좀 이렇게 반도체, 어버 반도체 KC, 이렇게 전력 반도체. 이쪽을 저는 좋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지도 만드는 회사 중에서는 3개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결국엔 자율주행 하려면 디지털 지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디지털 지도가 정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체, 오차도 없이 있으면 안 돼.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지금 추천이 아니고 지금 관심주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에 지도 만드는 회사가 3개가 있단 말이에요.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중소업체 중에서 아이나비에서 팅크웨어, 아이나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가총액이 1,000억이 미만 회사들은 파인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죠? 이 3가지 회사들이 장기적으로는 좋을 텐데, 저는 현대오토베버는 실적 대비 좀 비싼 것 같아. 이런 애들은. 그래서 파인 디지털도 뭐 실적이 좋진 않지만, 파인 디지털은 시가총액이 한 600억, 700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급등이 나올 때는 파인 디지털이 나중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얘네들이 파인 디지털도 다 빠졌어. 뭐 2,300개가 빠졌는데 얘네들도 뭐 주가가 좋진 않아. 하지만 주가가 저라면은 좀 시가총액이 낮은 거를 관심주로 보겠다. 시가총액이 500억이잖아. 500억. 그죠? 이런 애 급등이 나오면 결국에 이런 애들이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나중에 길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추천주는 아니고 관심주로 파인 디지털, 이거는 뭐지? 내비게이션 만들고 얘는 파인 디지털 맵을 만들어. 맵을 관심주에 넣어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팅크웨어 뭐 이런 애들 있어. 팅크웨어, 아이나비 팅크웨어 이런 애들도 길게 보면은 결국에 자율주행 관련주다. 자율주행차 시장은 연평균 40% 성장한다. 그래서 그리고 DY 같은 거 자율주행 레벨4 관련주의 DY 같은 것도 좀 많이 빠졌고, 또 코리아 FT 같은 것도 자율주행 솔루션 국채까지 하니까 관심주에 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최근에 코리아 FT는 포르쉐 관련주로 또 엮였더라고. 그래서 올라간 건데, 그런 애들은 좀 관심주에 놓을 필요 있다. 그리고 또 이게 최근에 보면 저번 주인가 농심도 신라면 가격도 올렸죠. 오리온도 지금 초코파이 가격을 13년 만에, 내 기억이 맞다면 13년 만에 오리온 초코파이 가격을 올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음식료 업체들 실적이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좋아집니다. 좋아져. 단기적으로 환율이 급등해가지고 실적이 지금 원재료 수입하는 게 밀 가격 오르고 뭐 파묘 가격 오르고 옥수수 가격 오르고 해서 단기적으로 실적이 지금 농심도 실적이 안 좋고, 그런데 길게 보면은 가격을 이렇게 한두 번 올렸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 끝나면 밀가루, 옥수수, 설탕, 파묘 다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음식료 회사들 가격은 올려놨는데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고 환율만 조금 안정이 되면 괜찮겠죠. 그래서 CJ제일제당, 오리온, 대상 이런 애들은 뭐 급등하진 않겠지만 길게 보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길게 보면 알겠죠? CJ제일제당, 오리온, 대상 이런 애들, 삼양식품 뭐 이런 애들은 삼양식품은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쁘게 보지 않는다.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음식점 가봐. 한번 올린 가격 바꿉니까? 짜장면 가격 내리는 거 봤어? 못 봤죠? 짜장면 가격 내리는 거 봤어요? 새우깡 가격 내리는 거 봤어? 한 번 올리면 안 내린다고. 그죠? 그래서 음식료 회사들이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벌써부터 지금 4대 곡물 가격이 벌써부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가격 그때부터 회귀했어. 그러니까 음식료 회사들은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겠지. 환율만 좀 떨어진다면. 벌써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벌써 옥수수 가격, 밀가루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이슈가 이거 같은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푸틴놈이 미쳐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네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지역의 4곳을 27일까지 투표를 실시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러시아가 합병 투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게 아마 지네들이 투표 조작을 하든 뭘 하든 뭐 합병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합병을 만약에 찬성이 나오면 러시아 애들은 이제 이거 우리나라다 이제 선언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러시아 밑에 네 지역, 요충지야, 이쪽이 요충지. 이 바다로 연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요충지인데, 그러면 우크라이나 애들도 또 지랄하겠지. 야, 우리 땅인데, 야, 끝까지 싸우려 하겠지. 러시아 애들은, 야, 됐어. 이거 우리는 이제는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거 우리 땅이야 하겠지. 그럼 러시아는 우리 땅이라고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러시아가 우리 땅이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이제 핵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핵을.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땅 공격하니까 우리는 핵도 쓸 수 있어? 이렇게 압박을 하겠죠. 압박. 핵을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 핵을 쓸 수도 있어. 이렇게 압박을 하겠지. 압박을.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최근에 재건주가 현대해보다는 급등했다가 다시 빠지는 게 도아 엔지니어링 이런 애들 다 다시 원위치까지 온 게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요쪽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요쪽에서 이게 푸틴의 마지막 발악인지, 지금 뭐 러시아에서도 지금 데모하고 시위하고 난리잖아 지금. 그래서 푸틴의 마지막 발악인지 아니면 이게 협상하기 전에 마지막 발악일 수도 있는 거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다음 주에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어떻게 지금 전쟁 상황이 이루어지는지를 계속 주시해야 된다.
특히 재건주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더 주셔야 된다.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은 좋다. 이쪽 나쁘지 않다. 계속 좋다. 자율주행 로봇은 좋다. 그리고 로봇이 좋은 이유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다. 여러분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어요. 월급을 올려줄 수밖에 없어. 지금 인건비가 미국도 그렇고. 근데 사람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로봇을 자꾸만 쓰고 싶은 욕구가 생긴단 말이야. 사람보다는 로봇은 말 잘 듣잖아. 데모 안 하잖아. 파업 안 하잖아.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로봇을 쓸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앞으로 구조적으로. 그죠? 그래서 1분기에 로봇 주문액이 1조 원으로 역대 최대라는 게. 미국도 공장을 자동화시키고 있다. 계속. 왜냐면 로봇은 말 잘 들으니까. 그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최근에 시장보다 강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 중에서는 SPG를 좀 여기 있었지만, 그리고 이번 주에 뭐 테슬라 데이 있다며. 그래서 9월 30일 날 테슬라 AI 대해서 휴머노이드 발표한다며. 이 휴머노이드가 이족 보행 로봇이거든요.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드는 우리나라 기업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간 거야, 얘가 뭐 실적이 좋아서 올라갔겠어요? 실적 뭐 개뿔 안 좋아. 1년에 뭐 한 20억 30억 벌어요. 근데 얘가 왜 올라갔겠어? 이족 보행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얘밖에 없거든. 그래서 테슬라 이 AI에 대해서 관련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UL 로보틱스가 가장 강했던데, 이걸 또 사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애들이 테슬라 AI 대회 때문에 빠졌다. 근데 실적이 제일 좋은 건 SPG다. 실적이 제일 좋은 로봇 관련주는 SPG란 말이에요. SPG. 이쪽을 관심있게 봐야 된다, 여러분. 기관놈들이, 이건 길게 볼 때는 이쪽이 빠질 때는 이쪽, 기관놈들이 지금 연기금이 사고 있더라고. 어저께 월요일날 팔았네? 근데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렇게 좀 밀리고 있잖아. 이런 애들은 SPG 같은 거는 좀 빠질수록 관심주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삼성이 로봇 ETF를 출시한답니다. 이건 다 아는 거잖아. 삼성이 이제 10월달 로봇 ETF 출시한대. 삼성전자가 12월달에 뭐 웨어러블 뭐 로봇 뭐 만든다고 하고. 그래서 로봇 ETF를 하는데 뭐 로보티즈, 뭐 로보로보, 뭐 나무가, 뭐 현대차, 뭐 셀바스 AI 뭐 이런 애들. 셀바스 AI는 인공지능 또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봇 테마 하면 로봇 관련주만 편입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로봇 테마에 또 인공지능도 포함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죠. 로봇 테마인데 왜 카카오가 편입돼? 저도 이해는 안 가는데, 이 새끼들 마음이야. 삼성자산운용 펀드 매니저 마음인데 카카오 네이버도 편입한대요. 그러니까 별 크게 영향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 이 편입해봐야 얼마나 편입하겠어. 이렇게 많은 종목을 편입하다 보니까 아마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 예. 근데 여기서 특이한 종목은 저는 셀바스 AI가 특이하다는 얘기야. 이거 인공지능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한 1,500 되는 요런 애들 편입한다고, 만약에 편입한다면, 그래서 셀바스 AI가 관심주에 여기 있는 겁니다.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셀바스 AI를 그래도 관심주에 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공지능 회사 중에서 좀 실적이 그나마 되는 애가 얘거든. 그래도 이런 애들도 뭐 많이 빠졌지. 옛날에 이건 추천은 아니고 13,000원까지 갔다가 이게 많이 반토막 냈잖아. 이런 주식들은 뭐 지수가 빠질 때 같이 빠진다. 난 이런 애들은 괜찮을 것 같아. 길게 보면 잡주가 아니고 실적이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얼마야 지금? 시가총액 1,400억까지 떨어졌네. 이런 회사들은 뭐 실적이 한 1년에 한 그래도 얼마 벌어? 한 50억 버나? 1년에 한 50억, 그래도 1년에 한 60억 버네. 60억? 1년에 60억 버니까. 근데 장만 좀 안정화 된다면 셀바스 AI 같은 거는 저는 좋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여기 눈에 띈다는 얘기야 지금. 근데 실질적인 수혜는 사실 현대차가 이제 앞으로 로봇을 만든다고 하니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이런 애들이 좀 실질 수혜를 받겠지. 그 테슬라 휴머노이드 이족 보행 이족 보행 로봇을,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결국에는 이
로봇에는 뭐가 들어가냐고. 관절이 들어가냐. 이 관절. 로봇이 움직이려면 관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관절. 무릎. 관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관절.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구동부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동부라고 해. 구동부. 이 관절 구동부. 이 구동부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 구동부에는 모터랑 감속기가 들어가요. 근데 이 구동부가 로봇 원가의 70%가 넘어요. One more time. 로봇의 구동부가 핵심인데 구동부가 로봇의 원가의 70%를 넘는다고. 근데 이 구동부에 뭐가 들어가냐면 모터랑 감속기가 들어가요. 모터랑 감속기 만드는 기업을 좀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여기에는 그러면 SPG가 나온다는 얘기야 지금. 여기 보이죠? 결국에 로봇의 부품에서는 모터랑 감속기가 이 원가 비중 보세요. 원가 비중에 요 두 개가 모터랑 감속기만 합쳐도 70%야. 그럼 모터랑 감속기 만드는 우리나라 기업을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SPG란 말이야. SPG. 가장 수혜주가 되고 SPG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내겠지만 내년에 실적 더 좋아질 것 같아. 앞으로 일본이나 중국의 기업들한테 수출도 좀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요런 감속기 만드는 기업 있죠. 그죠? 로봇 감속기 만드는 기업들 특히나 SPG 같은 거는 좀 여러분들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관심주에 넣어 놓으시란 얘기입니다. 무조건 관심주에 넣어 놓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당장 뭐 사고 말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좋은 기업은 3년 연속 이거는 실적이 성장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좋은 기업은 월봉이 보세요. 좋은 기업은 월봉이 이렇게 꾸준히 올라간단 말이야. 일봉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지. 하지만 좋은 기업은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은 월봉이 꾸준히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SPG 로봇의 감속기 모터 만드는 회사 중에 실질적인 수혜주다. 관심주에 넣어 놓으시란 얘기입니다. 찐 수혜주란 얘기야. 앞으로 로봇 시장이 커진다면서 맨날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 SPG가 1년에 200억이 넘게 벌어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년에 20억 벌어. 그럼 1년에 20억 버는 회사에 투자할 거예요. 200억 버는 회사에 투자할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5,800억이에요. 시가총액 5,800억이야. 근데 작년에 78억 적자고 올해는 20억 벌어요. 올해 20억 벌어. 그럼 시가총액이 5,800억이에요. 이거 사야 돼?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기술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술력은 있는데 비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옥석을 가리라는 얘기죠. 그죠? SPG가 상대적으로 더 싸다는 얘기입니다. 시가총액이 더 싸다는 얘기야. 1년에 240억 버니까, 올해. 그리고 금리 인상 수혜주. 지금 맨날 테마주로, 어저께도 보니까, 고려신용정보, SCI 평가정보, 고려신용정보. 여러분, 채권 주식. 금리가 올라가면 빚을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주식. 빚 갚으라고 독촉을 한단 말이에요. 그 빚 갚으러 독촉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고려신용정보, SCI 평가정보가 있어요. 그런 애들이 지금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고려신용정보의 실적이 좋아. 근데 이 고려신용정보, 이거 지금 사는 얘기는 아니고, 고려신용정보, SCI 평가정보,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상장회사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채권 출신 상장회사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수급이 쏠렸다. 월요일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대감이지. 뭐 테마주지, 테마주. 근데 실질적인 테마주는 은행주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주가 실질적인 수혜주야.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고려신용정보, 리드코프, 푸른저축은행 요걸 테마주로 보고 요거를 개인 세력들이 요거를 못 올리니까 요쪽만 올리는 거지. 리드코프,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요쪽을 테마성으로 올리는 거죠. 그죠? 가장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을 제주은행, 제주은행, 리드코프, 그리고 또 푸른저축은행, 요쪽을 땡기는 거지.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테마성을 올리는 거라면. 이쪽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은행주가 수혜주란 얘기예요. 우리금융, 뭐 한국금융지주, JB금융지주 올해 한 배당 9% 줄 겁니다. JB금융지주 배당 9%, BNK금융지주 배당 올해 한 8% 줄 거예요. 기업은행 올해 한 배당 한 7% 줄 거예요. 요런 애들이 낫다는 얘기. 배당 받기는 물론 크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배당 받기는 은행주가 낫다. 요즘에는 기준금리가 올라서 배당도 많이 주는 주식 아니면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 배당을 한 8%나 줘야지 관심이 있지. 그리고 경기 침체를 미국에서도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부동산 모기지, 부동산 미국도 지금 난리 났어. 미국도 부동산 가격이 빠질 것 같아. 부동산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가 6.3%까지 올라왔다. 우리나라는 지금 은행들 부동산 담보대출이 한 5.5에서 6.5 정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라서 그래.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이 우리나라 5.5에서 6.5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미국도 지금 6%까지 올라왔어.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 경기가 지금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지. 아파트 가격이 지금 거래가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경기 침체 우려감이 크야. 그리고 또 하나 안 좋은 거는 경기 침체, 이게 주식시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잖아. 에이, 더럽다, 퇴퇴 하면서 손절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2021년에 고객 예탁금이 75조가, 77조까지 늘어났는데, 이게 연초만 해도 여러분, 연초만 해도 75조가, 1월달에 75조였잖아.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였습니다. 75조였는데 지금 50조란 말이에요, 50조. 그러니까 상장 자금이 다 빠져나가고 50조 남아. 그러니까 요거만 남은 거야, 지금 50조. 그러니까 25조가, 올해 25조가 줄어든 거죠. 그죠? 1월달에 대비해서 25조가 줄어든 거지. 근데 이거는 뭐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런 거고. 좀 그만큼 이제 손절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건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희망회를 돌리자면 결국엔 주식시장을 금리 인상 때문에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결국에 주가가 많이 싸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가는 많이 싸졌다. 주가는 많이 싸진 상태다. 장점은 주가는 많이 싸졌다. 좋은 주식도 많이 내렸다는 게 장점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지.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건 알지만 호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심리가 위축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반등에 뭔가 트리거 포인트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 반등의 트리거 포인트는 결국에는 반등의 트리거 포인트는 뭐냐? 그게 뭐겠어요? 각국의 부양책이나 각국의 경기 부양책이나 미국 금리 인상 금리 인상 뭐 동결이나 인하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축소 완화 휴전 기대 이런 것밖에 없죠. 그죠? 이쪽에서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고. 전쟁이 끝나면은 미국도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릴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전쟁만 끝나면 모든 게 다 해피해지는 거야, 지금. 그게 반등의 트리거 포인트다. 그래서 재건주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엔 돌고 돌면은 재건주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료 사료주 살 바에는 재건주를 좀 모아서 휴전, 정전, 전쟁 끝나기 전까지 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지금은.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비료 사료주 사면 뭐합니까, 지금? 비료 사료주 사서 뭐하냐고. 비료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 그리고 지금 각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미국, 영국, 스위스 다 올라. 근데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 안 하는 애들은 일본밖에 없어. 일본은 독고다이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길을 가겠대. 일본은 안 올리고 있어요. 경기가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일본은 그냥 동결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은 금리를 안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지금 경기 둔화 우려감, 금리 상승기에 경기 둔화 우려감이 팽배해 있잖아. 그러려면 중요한 건 뭐냐? 가장 기본은 실적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물려도 실적이 좋은 종목에 물려 있어야지 안심이 될 거 아니야. 그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물려 있어야지 그래도 좀 안심이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올라올 때는 실적이 좋은 놈들이 올라올 거 아니야. 결국에 시장이 안정화되면 실적이 좋은 놈들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back to basic이다. back to basic. 결국에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뭐냐?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 결국에 뭐야? 기업 실적. 거기서 배당 수익률. 아니, 주가 빠졌으니까 배당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배당 수익률이 높은 쪽. 그리고 기업을 볼 때, 실적, 배당 수익률, ROE, ROE가 자기 자본 수익률이거든요. 요것만 봐도 실패가 덜해. ROE. 예? 자기 자본 수익률. 요것만 좀 보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요 ROE, 배당 수익률하고 ROE가 한 10% 이상 되는 종목을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요런 종목을 시간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다른 종목들보다 장기적으로 더 초과 수익률,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만약에 배당 수익률이 만약에 한 6% 나와. 근데 ROE가 만약에 한 15% 나와. 이런 기업들은 더하면 얼마입니까? 21%죠. 이해돼요? 요렇게 배당 수익률하고 ROE가 10% 이상인 기업들을 골라서 투자하면은 좋다는 얘기예요. 배당 수익률이 만약에 아까 얘기했죠. 배당 수익률이 아까 은행주 어떻게 8% 나온다고 그랬지. 8%인데 ROE가 만약에 10%야. 은행주 중에. 그러면 합치면 얼마입니까? 합치면 18%죠. 요런 기업들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요걸 두 개 더해서 10% 이상인 기업들을 투자. 여기 높을수록 좋겠죠. 요 팁이죠, 팁? 팁이죠? 종목을 볼 때 이렇게 보라. 실적은 기본이고, 실적은 전년 대비를 보는 거지. 전년 대비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는 거죠. 그죠? 전분기 대비, 전년 대비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 걸 보라고. 다음 달 중순 되면 또 실적 시즌 나오잖아요. 요게 팁입니다. 결국에 기업 기본으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에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업이 실적 좋고 좋은 종목은 지수가 빠져서 같이 밀릴 수는 있지. 지수가 폭락하면 같이 밀릴 수는 있지. 하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안정화되고 지수가 다시 또 반등이 나올 때는 이렇게 기업 실적이 좋고 아까처럼 성장성 있는 업종에서 기업 실적이 좋은 종목, PR이 낮은 종목들이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왕이면 저 포주 사라. 이왕이면 경기도 안 좋은데 이왕이면 PR 100배짜리 LG 에너지 솔루션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현대차 PR 6배, 7배예요. 근데도 못 올라가잖아. 여러분, 제가 이거 LG 에너지를 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지수가 2300이 무너지고 코스닥이 750이 왜 무너졌는지 알아요? 공매도 세력들이 2차전지를 공격해서 그런 거야. 에코프로 BM PER이 높은 2차전지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얘기 안 했네? 에코프로 BM이 양극재 대장이잖아요. 2차전지가 버티고 있었지만 PER 수준이 높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실적을 땡겨 쓰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이쪽을 공격을 들어간 거야. 에코프로 BM, LNF 뚝 부러지죠? LNF 22만원, 3만원 하다가 뚝 부러지죠? 공매도 공격이 들어간 거예요. 기관점들이 손절이 나온 거야.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요쪽으로 공격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뚝 부러지죠? 공매도 공격이 들어온 거야. 왜 우리나라가 2300이 이탈됐냐? 공매도 세력이 공격을 받은 겁니다. 2차전지 애들이. 물론 다른 업종도 다 공매도가 많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물리더라도 좀 덜 물리려면 저퍼주 해야 된다. ROE 높은 쪽 해야 된다. 배당 수익률, 배당이라도 받자. 왜? 여러분, 왜? 여러분, 6,000원짜리 은행주가 있어. 이건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6,000원짜리 은행주가 있어. 근데 만약에 500원씩 배당을 줘요. 만약에, 그럼 500원씩 배당을 10년을 받아봐. 그럼 5,000원이에요. 5,000원이야. 그러면 6,000원에 사가지고 10년 동안 5,000원 배당을 받아봐요. 본전 뽑아, 안 뽑아? 근데 주가가 좀 아니, 6,000원 사가지고 5,000원 되면 어때? 1,000원 마이너스라도 10년 동안 배당 받으면 이게 배당만 해도 5,000원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긴다는 거야. 이기는 게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중요해. 이기는 게임을 해야 된다고. 이기는 게임을. 그래서 이겨놓고 싸우는 주식 투자라는 책이 나온 겁니다. 제가 만든 책은 아니지만 이게 이겨놓고 싸운다는 게 이거야. 이해돼요? 만약에 10,000원짜리 주식이 있어. 근데 만약에 1,000원을 배당을 준다고 쳐봐요. 그럼 배당 수익률이 얼마예요? 10%죠. 배당 수익률이 10%죠. 기준금리가 4%야. 기준금리 2배죠.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런 1,000원짜리 1,000원을 배당을 받아. 그럼 1,000원 배당을 만약에 아예 물려도 좋아. 됐어. 신경 안 쓸래. 10년을 기다려서 그럼 똑같이 이 기업이 실적이 좋아서 1,000원씩 10년을 배당받으면 얼마야? 그게 쌓이면 얼마야? 누적되면 10,000원이죠. 그럼 배당을 10,000원씩 받으면 10,000원에 샀잖아. 본전 뽑았어, 안 뽑았어? 뽑았죠? 10년 동안 원금 회수한 거잖아. 그러면 11년째부터는 무조건 수익이잖아. 이해돼요? 10,000원이 이거 만약에 8,000원까지 떨어졌다고 쳐도 이게 손해예요? 이게 손해야? 10,000원짜리가 8,000원에 빠졌다고 쳐도 배당을 만약에 5,000원을 먹었어. 그럼 손해예요? 배당을 5,000원 받았어. 손해냐고. 3,000원 이득이잖아. 그죠? 여러분, 배당을 우습게 보지 말란 말이에요. 절대 배당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전문가들 중에서 배당을 우습게 보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 한국인들 전문가 틀어봐요. 방송 틀어봐. 뭐 자기는 배당은 저 생각 안 합니다. 배당 안 줘도 주가 많이 오르는 주식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가 많다고. 하지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기본으로. 이해됩니까? 특히나 약세장일수록 기본을 지켜야 돼. 단기적으로는 물릴 수 있어요. 주식하다 보면 단기적으로 물릴 수 있어. 하지만 길게 놓고 이기려면 무조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시간 투자. 지금은 2판 4판입니다. 알겠죠? 지금은 2판 4판이야. 여러분들이 포트에 있는 종목들을 다시 공부하고 실적 체크하고 배당 체크하고 ROE 체크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없으면 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기업에 문제가 없으면 고하란 말입니다. 제 경험상 그런 주식들은 시간 투자하면 올라. 물론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겠지. 시세를 쳐다보니까 주가 빠지면 고통스럽겠지. 하지만 저는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긴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에 이겨. 알겠죠? 실망할 필요 없다. 코스피 지수를 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이거야. 코스닥이구나. 이 코스피 지수를 보세요. 월봉으로 보면 2000포인트에서 3300까지 갔었어. 그죠? 코로나 때 2000포인트에서 3300까지 갔죠. 근데 지금 2200에 왔어. 여기서 뭐가 겁납니까, 여러분? 여기 2200에서 뭐가 겁나? 여기서 뭐 빠져봤자 뭐 좀 빠지면 어때? 여기서 겁납니까? 우리는 언젠가 다시 또 3000포인트 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나라를 믿어야지. 국력을 믿고 우리 기업들을 믿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열심히 일하는 힘을 믿어야지. 자본주의를 믿어야지. 2000에서 3300 갔다가 여기서 빠졌다고 여기서 쫄아서 다 팔면 어떡하냐고. 그럼 그런 사람들 주식 투자 하면 안 된다고. 우리나라는 또 3000포인트 갈 거란 얘기입니다. 그게 언제인지도 모르지만 결국에 간다는 얘기야. 자본주의의 힘을 믿어야 된다고. 한국 국민의 우수성을 믿어야 된다고. 자,
제가 희망 회로를 돌려서 얘기해 드린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또 이익을 볼 것이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죽지 말고, 지금 3개월만 있으면 12월 말까지만 갖고 있으면 배당 나오잖아요. 배당 받고 좋은 주식들은 기다리라고. 그 대신 반등이 나올 때 조금 이제 조절을 하면 되는 거지. 알겠죠? 단기적으로는 좀 조절하면서 무조건 들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반등이 또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한 2,300, 400 나올 수 있잖아. 지금 연말까지 한 2,400포인트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전쟁만 끝나면 2,500도 가. 전쟁만 끝나면 2,600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이 안 끝나서 문제지. 반등 나올 때는 조금씩 여러분들이 좀 줄일 건 줄이고, 그죠? 2,400, 2,500, 2,600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좀 올라올 때마다 좀 줄일 건 줄이고, 왜냐면 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너무 하지 말고 인생을 좀 긍정적으로 사시고, 좀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거 알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데 주식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알겠죠? 가족들과 함께 좀 날씨 좋으니까 여행도 좀 다녀오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힘들 내시고 화이팅 하세요.